첫째가 오늘은 저번에 집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상 2분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풍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쪽으로 옮기고요. 첫째가 여기서 전에 유튜브 찍을 때 보면 방광암에 걸리셨고 폐암에 걸리셨던 분이세요. 여기서 보면 이분께서는 주무실 때 여기서 주무시는데 집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들어오고 복이 안 들어오고가 결정돼요. 이분께서는 보면 여기에 귀신이 있었고 여기에 귀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귀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귀신이 있었고 여기만은 귀신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동그라미가 클수록 귀신이 큰 방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2번째 크고 그 다음에 3번째 크고 4번째 커요. 여기는 귀신이 총 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맨 처음에 폐암에 걸릴 때 머리를 항상 여기다 대고 요렇게 해서 주무셨어요. 요렇게. 여기에다 주무시게 되면 이 귀신이 있는 쪽에 뭐가 생기게 돼 있어요. 큰 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1차가 바로 폐암이 걸리게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호랑이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이 호랑이가 있으면 안 되는 집터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이 집 구조가 여기가 안방이냐 여기가 안방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집이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가 결정돼요. 그러면 여기가 정북이거든요. 남이고요. 여기가 동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바로 건자 손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따질 때는 동서남북을 따지고 이 모서리를 먼저 체크하세요. 이렇게 모서리가 체크되면 집을 따지는 구조가 이렇게 요 X파장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럼 여기가 이 X파장이 만나는 데가 바로 정중앙이에요. 정중앙이고 그 다음에 엄연히 이 집은 TV나 이게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문이 이쪽에 있으면 소파를 여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게끔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집은 제가 간 다음에 바로 이거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TV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버렸어요. 그럼 일단적으로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집이냐 복이 없는 집이냐를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가 안방으로 쓸 때 보면 여기는 손자 건양으로 가는 것이 나은가 건자 혼양으로 가는가를 먼저 택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안방에서 건자 곤양으로 가면 아주 복이 있는 집이 돼요. 예를 들면 안방이면 향은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방이 좌가 되는 거예요. 좌. 그 다음에 대문이 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좌향이라고 그래요. 내가 보고 있는 위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좌향이기 때문에 안방에서 대문을 보는데 과연 안방을 어디다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이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가 결정돼요. 집을 지을 때 만약에 동사택이냐 서사택이냐 이걸 논할 때 이게 바로 풍수의 기본도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내가 풍수학적 건축을 했다라고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8개로 잘라버려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감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자고 여기가 태고 진이에요. 간이에요. 그럼 다 됐죠? 그럼 여기에서 방이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논하고 그 다음에 그걸 논할 때 예를 들면 건의 방을 썼을 때 그리고 문은 곤자리에다 뒀어요. 이렇게 봤을 때 사각으로 잘라서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집은 엄청나게 복이 많아요. 대문이 서남 쪽에 있는 경우로 부부화합하며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안방이 바로 요 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안방이 돼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부부가 화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안방을 이 방으로 쓰고 있나요? 요 방으로 쓰고 있나요? 요 방으로 써요? 그때 그 귀신 나왔다고 치운 거. 이 방으로 쓰게 되면 복이 넘쳐요. 그런데 이 방에서도 보면 최고 안 좋은 방이가 어느 방이냐 이거죠. 건의 대문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재수가 들을 게 없는 것을 찾는 거죠. 그럼 첫째 대문이 건자 진양에 있으면 재수가 들을 게 없어요. 자체가 건자 진양에 있으면 오기택, 대문이
동쪽에 있는 경우로 질병이 많으며 흉사가 있고 소송사건이 있다. 맨날 소송사건이 있고 맨날 병에 걸리는 방이. 건자, 진양에 있으면. 그 다음에 만약 간양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건자, 간양. 이것도 복길이 돼요. 복. 여기도 복이에요. 복.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문을 또 낼 수 있는 게 태에 있거든요. 여기도 복이거든요. 여기도. 건이었을 땐 문을 낼 수 있는 방에는 간방과 태방과 그 다음에 곤방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요런 형태 무슨 서택 무슨 동사택 서사택의 형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확한 풍수 위치로 들어가게 되면 안방이 여기 있을 때 문을 여기다 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방은 남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를 상징하는데 대문이 서쪽에 있어요. 태방에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사택과 동사택에 이 단점들이 있다는 걸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풍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풍수학에서는 문을 볼 때 가장 먼 곳에 안방을 두라라고 했거든요. 그럼 안방이 여기 있으면 문은 가장 먼데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둘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대문이 여기 있으면 남자가 안 들어와요. 잘 나가요. 남자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건방에 남자방 아버지 방에 대문이 있으면 서쪽 태방에 있으면 복은 있으되 남자가 안 들어와요. 또 곤방에 있어도 남자가 잘 안 들어와요. 왜? 나가기 쉽게 만든 구조예요. 나가기 어렵게 만든 구조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약사생불사에서 제가 하루 종일 약사생불사에 쉬운 예를 처박혀 있거든요. 약사생불전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잘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나갈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런데 왜 그런지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장 멀게 해놨잖아요. 직구조로. 약사생불사는 보면 이 곤방에 있고 그 다음에 간방에 있어요. 간방에 약사생불전이고 그 다음에 곤방에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 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아들방이 만약에 옆에 있다. 이게 아들방이다 하면 아들이 잘 나가요. 딸이 옆에 있다 하면 딸이 잘 나가는 거예요. 부엌이 있다 하면 부엌 여자가 잘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쪽에서 어디에 문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나간다 안 나간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암 환자 분께서는 건방, 이 안방 최고 깊은 방 있죠. 그 솜털난 이불 있죠. 그거 빼낸데 거기를 쓰시고 여기가 문이면 아주 복은 많으나 내 남편이 잘 나가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잘 나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묶어 놓으려면 방이 어디에 있어야 될 거예요? 부엌 쪽에. 최고 머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엌 쪽에 있으면 관자 곤양이 돼버려요. 관자 곤양이 되면 원래 여기가 안방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럼 복이 많아요. 안방일 때. 보면 대문이 서남 쪽에 있는 경우로 재산이 늘어나면 가족이 장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 떼부자 됐을 거예요. 이 문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으면. 근데 여기에 부엌을 놨네요. 그러니까 설계사를 할 때 풍수를 하는 설계사, 건축도면 예를 들면 풍수 건축이다라고 하면 바로 요 형태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중앙이 부엌이 되는 거죠. 여기가. 예, 여기는 화장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동사택이나 서사택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전 풍수요. 왜냐하면 이론적 풍수가들은 이건 잘 몰랐기 때문에 이론적에서 만들어낸 건데 저는 이걸 실전 풍수 형태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항시 멀리 있을수록 좋으면서도 문 향이 좋은 곳에 대문을 놔라. 그럼 모든 복이 다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집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첫째 TV는 어디다 놔야 되죠? 현관 옆에 여기가 바로 TV 자리예요. TV 자리. 그렇게 놓으셨어요? 콘센트가 없어도 연결해서 놓으면 되는 건데 이게 정성이 없어요. 복이 있으려면 백날 명당터 들어가면 뭐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복이 있는 명당터에 들어가면 여기는 명당이에요. 거기 돼 있죠. 명당이라고. 명당인데 문제는 뭐냐면 콘센트가 없어요. 그럼 TV 여기다 놨어요? 그럼 도둑 맞아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죠? 빨리 옮겨야죠. 아니 선 해갖고 5m짜리 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놓으면 되지. 참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게 있어요. 명당을 해주면 뭐하냐 이거죠. 왜냐면 명당은 혈도 못 보는데. 그런데 더 문제는 여기는 손자, 여기 동그라미 친 데다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현재 안방으로 이걸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거 안방으로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문이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한번 보셔요. 여기서 손자 태양이요. 대문이 서쪽에 있는 경우로 남자에게 불리하며 여자는 과부로 살게 된다. 이 과부터요. 근데 이 자리를 과부터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연히 뭐라고 했냐면은 간자 태양으로 살으라고 그랬거든요. 이 자체를. 이걸 안방으로 쓰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럼 간자 태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간자 태양은 어떤 구조가 되냐면 대문이 서쪽에 있는 경우로 부귀를 누리며 가정이 화목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집은 이미 딱 나온 거예요. 호라비터, 과부터. 남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 셋이 살아요. 그럼 끄름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제가 엄연히 안방을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저를 믿는다고 하면 찍소리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왜 명당으로 이사 갔는데 왜 이렇게 요새 계속 힘들지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럼 빠른 시일 내에 TV 다이를 엿다 놓는다든가 해서 선 이어서 이렇게 옮기세요. 아셨어요? 안 그러면 이게 어려우면 전선을 해서 천장으로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여기 안방에 있을 때 돈이 생긴다 하잖아요. 돈 벌기 싫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간자로 했을 때 최고 좋은 게 태양하고 건양에 이렇게 문이 있어야 돼요. 문. 여기도 문. 이 두 자리하고 그 다음에 곤양. 여기에도 문이 있어야 돼요. 이 간자였을 때. 그런데 이 집에서 만약에 나 이 집에서 살고 이사 안 갈란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문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진양에 있어야 돼요. 진양에. 동쪽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양에 있어야 돼요. 감양에. 근데 문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가장. 이게 바로 풍수를 보는 방법이요. 그럼 어디에 방을 쓰는 게 나아서 작아도. 이해 가시겠어요? 작아도 요 안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작은 방에 안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안방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애들 방 주고. 여기를 애들 방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잘 나가죠. 아니면 여기를 안방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만약에 안방으로 쓰면 애들이 여기 살고 아빠가 잘 나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방을 여기다 주고 안방을 여기다 쓰게 되면 안 나가잖아요. 다. 그죠? 그럼 안정적이고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네들이라는 게 복이 있는 자는 하라는 대로 할 것이고 복이 없는 자는 내 멋대로 할 것이고 이게 이치가 간단해요. 여기 있으면 복이 없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으면 내 모든 옷이나 이런 건 다 여기다 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방으로 인식하고 그러면 이 방을 애들 방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에서 동사택이나 서사택이나 이렇게 했을 때 문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안방이라고 가정하에 안방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딸은 어느 방을 줘야 될까요? 예, 이 방을 줘야죠. 손방을 줘야죠. 손방. 왜 그럴까요? 괜히 딸이 맨날 나가서 애 들고 오면 어떻게 할게요? 환장하는 일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아들방이 여기가 아들방. 그럼 여기서 아들방에서 맨날 아들이 나가요. 애 갖고 들어오면 땡 잡은 거 아니에요? 아셔야 되는 게 뭐냐? 딸이 애 갖고 들어오면 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자식을 데리고 오면 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풍수에서 유교에서는 딸들을 왜 도둑년이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귀여운데 야금야금 뺏어가요. 어떤 무식한 인간들이 그래요. 요새 딸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딸이 남한테 시집가면 우리 집안 사람이요 남의 집안 사람이요. 그런데 아들이 장가를 가면 우리 집안 사람이요 남의 집안 사람이요. 내 아들한테 뭐 챙겨주는 건 안 아까워요. 그런데 내 딸한테 챙겨주면 그때는 좋아서 챙겨줬는데 나중에 후회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풍수의 이치예요. 그래서 딸방을 어디다 삼을 것인가? 이 직구조에서. 그래서 안방은 가장 깊숙한데 대문에서 가장 멀은 데다가 삼아야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딸은 안 뺏기려고 해야 되니까 가장 깊숙한데 문하고 가장 먼 데다가 둬야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딸들이 대체적으로 바람기가 심해요. 여러 남자를 만나요.
이러면은 방만 옮겨줘도 이상하게 그런 일이 없고요. 또 남자가 바람기가 있어서 이상하게 안 돼요. 맨날 바람 피고 맨날 한 3개월에 한 번씩 여자가 바뀌어요. 이러면 남자를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내 집에서 사는 사람이 결혼을 빨리 할까요? 자취하는 사람이 결혼을 빨리 할까요? 자취방들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문이 여기 있어요. 그럼 보통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부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방이에요. 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방. 거의 원룸이요. 투룸이라고 하나 이걸? 문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가기 좋잖아요. 자취할수록 왜 결혼하기가 쉬운가요? 대체적으로 집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쉽게 들락날락하고, 첫째가 부모가 안 계셔요.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좋아 죽겠다 하네. 아들만 있으니까 저런 거예요. 딸이 있었으면 근심을 했을 건데 아들만 있으니까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갔다 오면 애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런데 딸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해야 돼. 요새 시대에 성평등이 시대인데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결혼들 안 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딸만 있어봐갖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딸이 같이 있었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아들을 감싸는 버릇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심 또 명심하세요. 그래서 자취하는 사람이 결혼을 빨리 할 것인가, 아니면 자취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빨리 결혼할 것인가. 요새 골 때리는 집들이 많아요. 안방은 여기 있고 현관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다 또 방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놨어요. 여기는 아들방, 여기는 딸방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나가요. 이해 가시겠어요? 풍수를 할 때는 실질론적 풍수하고 이론적 풍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걸 실질론적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구조, 이런 구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중매 결혼하는 사람들은 맨날 중매 결혼해요. 그 집안이 있어요. 연애 결혼하는 사람들은 맨날 연애 결혼만 해요. 그 형제들 다. 궁금하죠? 저에 대해서. 저희도 자취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맨날 나가잖아요. 집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자취할수록 결혼은 빨리 한다. 이해 가시겠죠? 그것도 평균적이에요. 도화가 있으면 더 심하고요. 남쪽에 창문이 있고 아니면 동쪽에 창문이 있을 때 머리를 동쪽에다 놓고 자면 부지런한 사람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눈부셔서 빨리 일어나요. 서쪽에 방이 있으면 게을러져요. 이해 가시겠죠? 항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머리는 창문 쪽으로 두세요. 창문에 따라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세요. 머리가 시원해야 되니까. 그런데 창문 쪽이 쾌쾌하고 답답하다 하면은 이 문 쪽으로 되세요. 문 쪽으로. 이해 가시겠죠? 머리는 항시 차게, 발은 항시 따뜻하게. 이게 바로 풍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풍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나중에 내가 어떤 집을 가더라도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림 같은 집을 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가 주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집은 어떤 구조로 져야 될까요? 집을 이렇게 져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주산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흐르고 있어요. 수가. 그럼 집은 어떻게 져야 될까요? 유튜브를 보고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평택에서 전화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구조가 어땠냐면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이렇게 해서 산이나 산업단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은 이렇게 부는데 집을 이렇게 져놨어요. 그래서 보완을 할 수 있냐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첫째, 수맥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이 북풍이 너무 심했어요. 북풍이. 그럼 이 집은 어떻게 져야지 정확했을까요? 이 집은 이렇게 졌어야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지면 바람을 다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최대한대로. 그래서 수맥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그 문자 간혹가다 읽어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100% 답이 없습니다. 이 집은 답이 없습니다. 라고 올려놨거든요. 처방법이 없습니다. 수맥을 차단해도 안 됩니다. 담은 있지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뒤에 저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왜 답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바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오리 치겠죠.
습이 묶인지요. 그럼 꿉꿉하고 우중충하고. 이해 가시겠어요? 그 부시고 다시 질 돈으로 딴 데로 좋은 데로 이사 가시면 가장 그게 싸게 맥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터는 원래 집터로서는 제로예요. 완전히 무당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터. 그래서 이분도 여기 들어왔을 때 기분이 조금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풍수에서 막아줄 땅이 있고 막아줘서는 안 되는 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여기 있을 땐 집은 어떻게 져야 될까요? 물은 이렇게 치고 있어요. 여기다 지는 거는 100점인데요. 여기다 안 짓고 여기다가 주산이 여기 있을 때 여기다 집을 질 때 최대한대로 막는 방법, 물은 이렇게 떼요. 집을 구조를 이렇게 져야 돼요. 만약에 저희 진다면 요 구조를 져야 돼요. 기역자 구조. 일자 서양을 하게 되면 기를 어떻게 받을 건데요? 주 기가 있는데 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서 안방을 해야 되죠. 안방을 한다던가 안방을 해요. 여기를 부엌으로 삼고 부엌을 삼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체적으로 기는 이렇게 흐를 때는 이 물은 이렇게 때리고 있을 때는 바로 여기다가 안방을 삼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최대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더 완벽한 방법은 바로 디귿자집이래요. 디귿자집이 거의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복은 좀 피해야죠. 그러면 거의 완벽한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자집 형태로 만들어야지만 정확한 거예요. 주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져요. 물의 위치 따라서.